드디어 왔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지훈이 제 셔츠 깃을 움켜쥐었어요. 그의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주먹을 날렸어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멈춰요, 선배님!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지훈의 두 번째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정확히 제 뺨을 쳤어요.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어요. 싸우지 말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이성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선배 지훈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과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을 지금부터 모두 밝혀드립니다. 보고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아버지의 제복을 처음 본 날을 기억합니다. 5살 때였어요. 푸른 제복 위 반짝이는 금색 배지가 제 눈에는 영웅의 상징처럼 보였죠. 작은 손으로 그 배지를 만졌을 때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되겠다고. 민재야, 넌 더 큰 꿈을 가져도 돼. 아버지, 김성호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경찰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꿈이었고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경찰청장 아버지와 검사 어머니 함희연 사이에서 자란 모범생 아들. 하지만 집 안에는 항상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특히 그 사건 이후로요. 청계산 연쇄살인 사건. 뉴스에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초동수사 미흡으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모든 화살은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경찰청장 김성호! 사퇴하라! 신문 헤드라인을 보며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말이 없어졌고요. 집 안의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변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들어오렴. 책상 위에는 경찰대학 입학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고 점수로 합격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은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합격 순위 발표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알잖니. 내가 1등이라는 소식이 나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특혜, 논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내 그림자에 가려지지 마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자랑스러워했던 가족 배경이 갑자기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어요. 아버지,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해.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김민재라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빛에는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도 그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경찰대학 입학식. 푸른 하늘 아래 늘어선 새 제복들 사이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경찰청장의 아들이 아닌 그냥 김민재로 시작하기로. 이번 신입생 대표는 김민재 생도입니다. 교관의 호명에 앞으로 나가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의 시선은 없었습니다. 경찰청장은 바쁘니까요. 첫 주는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체력 테스트에서 1등, 필기 시험에서도 만점. 동기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깨를 두드리는 친구들. 타고난 경찰감이네. 교관들의 칭찬.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제 실력일까? 아니면 경찰 집안에서 자란 환경 때문일까? 의심이 제 마음을
갉아먹었어요. 기숙사 방을 배정받은 날 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박준영, 까만, 안경테 너머로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는 친구였죠. 너 혹시 그 김성호 청장님 아들 아니야?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표정 관리가 안 됐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게 준영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농담이야.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내가 너무 완벽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준영이 작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진짜네. 그날 밤 준영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말, 제 결심, 그리고 두려움까지. 비밀 지켜줄게. 준영이 진지하게 약속했어요. 근데 평생 숨길 순 없을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민재로 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업 시간 형사수사론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계산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옆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초동수사의 미흡함이요. 특히 현장 보존과 증거 수집 과정에서요. 강지연, 우리 반 여학생이었습니다. 예리한 눈빛으로 저를 흘끗 바라봤어요. 마치 제 속을 꿰뚫어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재 생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현장 지휘체계의 혼선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왔어요.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형사, 집안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지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 답변 방식이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 같아서. 그녀가 돌아서며 작게 웃었어요. 재밌네. 김민재. 복도에 홀로 남겨진 채 제 가슴은 이상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까지.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그림자가 제 일부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청장의 아들이자 동시에 그냥 김민재. 그 모순된 정체성 사이에서 저는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경찰대학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을 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티셔츠를 입은 2학년 선배들. 그중 가장 앞에 선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독수리처럼 우리를 내려다보는 시선. 신입생들, 환영한다. 나는 최지훈이다. 앞으로 너희의 교육을 담당할 선배다. 그의 목소리에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기숙사 복도에 서 있던 모든 신입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우는 우리 앞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포식자처럼요. 그러다 제 앞에서 멈췄어요. 이름이 뭐지? 김민재입니다.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성적 1등, 체력 테스트 1등, 완벽한 신입생이라던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시선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의심과 적대감이 섞인 눈빛.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는 알고 있을까요? 제 정체를? 아닙니다. 평범합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어요. 그래? 두고 보자. 그날 밤
준영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들의 교육이 뭐야? 준영은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전통이래. 신입생들을 단련시키는 거지. 특히 지훈 선배는 악명이 높아. 왜? 그의 아버지 때문이야. 준영이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청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해직된 형사셨대. 부당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일일까요? 다음 날 수사기법 강의 시간. 강태현 교수님의 질문이 교실에 울렸습니다. 연쇄 범죄의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은? 제 손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시간, 장소, 피해자 특성, 범행 수법의 공통점을 찾고 범인의 심리, 프로파일을 구축해야 합니다. 태현 교수의 눈빛이 흥미롭게 변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게. 청계산 사건이 떠올랐지만 그건 위험한 예시였어요. 다른 사례를 말했습니다. 2010년 서울 강북 연쇄 방화 사건의 경우 범인은 항상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고 대상은 모두 3층 이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태현 교수가 말을 끊었어요. 교과서를 외웠나? 아니면 이런 사건들을 연구해왔나?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너무 자세히 말했나요? 책과 뉴스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태현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그려졌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군. 다음 주 시험 준비 잘하게.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지연이 옆에 섰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태연 교수님,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왜? 그분 너희 아버, 아니, 현 경찰청장과 경쟁 관계였대. 옛날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연은 제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비밀 지킬게. 지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조심해. 여기 엘리트 코스와 현장파 사이 갈등이 심해. 넌 지금 그 사이에 끼었어. 그날 저녁 기숙사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지훈과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김민재, 다음 주 수사기법 시험 답안지 작성해와. 제 귓가에서 핏줄이 뛰었어요. 예, 귀가 멀었나? 답안지 작성. 지훈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전통이야. 1등은 선배들 도와야지. 준영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어요. 제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부정행위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시험 부정행위는 퇴학 사유입니다. 선배님도 아시잖아요. 지훈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넌 뭔가 이상해. 평범한 신입생이 이렇게 말대꾸를 하지 않아.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정의감이 강한 편입니다. 지훈이 비웃었어요. 정의감? 그래, 두고 보자. 그들이 나간 후 준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쳤어? 지훈 선배한테 맞서다니.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가짜 답안을 만들자. 일부러 틀린 답안을. 며칠 뒤 지훈에게 답안지를 건넸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가득한 답안이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선배님. 지훈의 눈이 의심스럽게 저를 훑었지만 결국 답안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만점. 지훈과 그의 친구들은 모두 불합격.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3시 기숙사, 불시 점검. 김민재. 복도에서 팔굽혀펴기 500개. 갑작스런 체력 테스트. 김민재. 제자리에서 뛰기.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2시간이 지나도 그만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훈의 표적이 저에서 이승우로 옮겨갔어요. 승우는 체력이 약한 동기였습니다. 너 때문이야. 지연이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속삭였어요. 지훈 선배가 너를 어쩌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옆에서 승우가 신발장에서 자신의 운동화를 꺼냈어요. 진흙과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승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내 노트북을 열고 디지털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사건, 증인, 모든 괴롭힘을 기록했어요. 준영의 도움으로 소형 녹음기도 구했습니다. 옷 안에 숨겨 지훈의 모든 말을 녹음했어요. 무슨 짓이야? 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거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경찰이 되려면 증거가 필요하니까. 준영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번졌습니다. 너 대단하다. 하지만 제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조용한 수사는 이미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증거의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비밀 작전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내 방 책상 서랍맨 아래 검은색 노트북 안에는 프로젝트 진실이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 이게 다 뭐야? 준영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증거, 수집.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경찰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해야 하니까. 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진짜 경찰청장 아들이구나.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매일 밤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지훈의 동선, 괴롭힘이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 함께하는 선배들의 이름까지 모든 패턴을 분석했어요. 준영이 작은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펜 모양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구한 거야? 놀라서 물었습니다. 준영이 씩 웃었어요. 내 아버지가 탐정이셔. 빌려왔어. 그 펜을 셔츠 포켓에 숨겼습니다. 이제 모든 대화가 기록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다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1학년 생도였어요. 이호진, 괜찮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호진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배님. 그의 팔에 보라색 멍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최지훈 선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야. 그날부터 비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엔 셋이었어요. 저와 호진, 그리고 그의 룸메이트 김동우. 일주일 후에는 5이 되었고 한 달 뒤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준영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이게 다 지훈 선배 피해자들이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선배들도 있어. 이건 개인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야.
각자의 경험을 기록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목격자, 그리고 증거, 휴대폰으로 찍은 멍사진, 몰래 녹음한 협박 내용, 단체 채팅방 캡처, 증거의 그물이 점점 촘촘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이 도서관에서 제 노트를 흘끗 보며 물었어요. 아직 모르겠어. 솔직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계속할 거야. 지연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청 방문의 날이 다가오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청 방문. 매년 봄 경찰대학 생도들이 경찰청을 방문하는 공식 행사죠. 경찰청장이 직접 환영 연설을 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아버지를 마주치게 될 날. 괜찮을까? 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괜찮아야 해. 경찰청 방문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시나리오가 펼쳐졌어요. 아버지가 나를 알아볼까?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녕, 민재야.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내일 보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어요. 서로를 모르는 척해야 해. 알고 있지? 예. 내 선택을 존중한다. 자랑스럽다. 아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것이 퍼져나갔어요. 다음 날 경찰청 로비는 생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긴장된 얼굴들. 그때 그가 등장했습니다. 김성호 경찰청장. 내 아버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눈이 생도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게 머물렀어요. 아주 짧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게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래의 경찰관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설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그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생도들은 각 부서 견학을 시작했어요. 저는 인권보호팀으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 안. 갑자기 지훈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청장님, 연설 어땠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았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비웃음이 맺혔어요. 정말? 난 위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침착해야 했어요. 청장님도 한때는 경찰대학 생도였대. 그땐 지금 우리 같은 교육도 받았겠지. 지훈의 말이 곡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어요. 모든 경찰이 가같진 않습니다.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너 정체가 뭐야? 정말 평범한 대학생 맞아? 숨이 멎었습니다. 그는 의심하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훈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넌 뭔가 달라. 보통 신입생이 아니야. 그날 밤 늦게까지 증거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파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백업도 만들었어요. USB에 복사본을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올렸습니다. 준영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이거 다 어떻게 쓸 거야? 아직 때가 아니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다음 날 체육 수업 중이었어요. 야외 훈련장에서 전술 이동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영이 뛰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재야, 큰일 났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지훈 선배가 내 노트북을.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뒤졌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프로젝트 진실 폴더를.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봤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증거의 그물이 마침내 던져졌습니다. 기숙사로 뛰어갔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제 방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지훈이 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프로젝트 진실 폴더가 보였어요.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군.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김민재, 아니, 김성우 청장님의 아들 김민재 생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숨겼지? 우리를 감시하려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려고?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마. 너희 같은 특권층은 절대 이해 못해.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갑자기 지훈이 제 셔츠 깃을 움켜쥐었어요. 그의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내 아버지 기억해? 김동혁 형사. 청렴 결백했던 형사. 경찰청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쫓겨난 사람.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김동혁 형사. 3년 전 뉴스에서 봤던 그 이름. 그게 무슨 상관이. 내 아버지였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부 고발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배신자로 몰아세운 건 김성우 수사본부장이었어. 지금의 경찰청장.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어요.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거짓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 괴롭혔던 거예요? 복수하려고?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엔 몰랐어. 그냥 완벽해 보이는 신입생이 미웠을 뿐이야. 하지만 점점 의심스러워졌지. 너무 잘 알더라고. 모든 걸. 그리고 경찰청 방문 날 확신했어. 청장이 너를 보는 눈빛을. 그 순간 지훈이 주먹을 날렸어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체포술 훈련이 몸에 밴 덕분이었죠. 멈춰요, 선배님.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지훈의 두 번째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정확히 제 뺨을 쳤어요. 아픔이 퍼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어요. 지훈의 발차기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폭력은 답이 아니었으니까요. 싸우지 말고 이야기해요.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이성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램프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박교관이 충격에 찬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박교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어요. 지훈이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이 자식이 스파이예요. 청장 아들이라고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박 교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관실로 둘 다 따라와. 박 교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교관실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노트북이 놓여 있었어요. 자, 설명해보게. 박 교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때였습니다. 네, 저는 김성호 경찰청장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뭔가? 박 교관이 몸을 숙였어요. 증거입니다. 2년간 지속된 가혹행위, 괴롭힘, 인권 침해의 증거들이요. 최지훈 선배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들, 심지어 일부 교수님들까지 연루되어 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었어요. 녹음 파일, 사진, 피해자 진술서, 의료 기록까지. 박 교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충격이 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이건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박 교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걸 왜 진작 보고하지 않았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박 교관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장님께 즉시 보고해야겠어. 그날 밤 학교는 폭풍 후 전의 고요함에 휩싸였어요. 생도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가 경찰청장 아들이라더라. 대규모 조사가 시작될 거래. 다음 날 아침 전교생이 대강당에 소집되었어요. 단상 위에는 학장님과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제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학장님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중대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강당 안이 웅성거렸어요. 모두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연의 눈빛만이 따뜻했어요. 응원의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김민재 생도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미래의 경찰관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특히 경찰청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깊이 반성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당을 나서는 길에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아버지로서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아들. 그날 오후 태연 교수와 지훈을 포함한 여러 선배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생도들이 앞으로 나와 증언했어요. 침묵의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지훈을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 대신 혼란과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냥 날 고발하지 않았어? 지훈이 물었어요. 기회는 많았잖아. 개인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솔직히 답했습니다. 당신도
이 시스템의 피해자예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고개를 돌렸어요. 다음 날 학장님이 다시 전교생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학교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가혹행위 근절, 인권 존중, 건강한 경찰 문화 형성.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그의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생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해냈다, 민재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 해냈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사건 이후 한 달, 경찰대학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생인권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저는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얼떨떨했어요. 어제까지 숨어 지내던 제가 이제는 학교의 얼굴이 되다니. 축하해, 민재야. 준영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첫 회의실에 앉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명의 위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연도 있었죠.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익명신고 시스템이었어요. 진실의 목소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누구나 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이었죠. 이거 정말 대단한데. 지연이 앱 시연을 보며 눈을 빛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경찰은 증거를 남기니까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었어요. 많은 생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태연 교수와 연루된 선배들이 학교를 떠난 후 남겨진 생도들 사이에서 혼란과 상처가 깊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지훈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그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어요. 그도 결국 피해자였는데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려다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뿐인데 어느 날 교무실에서 나오다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경찰청장 신분으로 학교를 방문하신 거였어요.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어깨를 꼭 안아주셨어요. 주변에서 놀란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찼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했지. 그날 밤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김동혁 형사, 지훈 아버지 말이에요. 정말 아버지가?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복잡한 일이었다. 당시 나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완벽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도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강당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제 정체성을 숨기고 입학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숨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청중 속에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발견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경찰이 됩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경찰이 아닌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 유리 천장을 부수는 경찰이 되길 바랍니다. 큰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졸업 후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인권센터 창설 멤버로 일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속 기관이었으니까요. 내 실력 때문이야. 아버지가 강조하셨어요. 특혜가 아니라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일하고 싶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인권센터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날 특별한 파일을 발견했어요. 김동혁 형사 해직 사건이라고 적힌 오래된 서류철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아버지 사건. 밤새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동혁 형사가 고발한 비리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부의 압력으로 묻혀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저 그 결정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근에 알게 됐다. 그래서 재조사를 명령했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도 변하고 계셨어요. 한 달 후 김동혁 형사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부당해직으로 인정받아 곡직과 함께 명예퇴직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지훈이 서 있었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자세도 편안해졌습니다. 김민재, 아니, 민재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마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명예를 되찾았어. 내 덕분이야.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요. 진실 덕분이에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찰에 다시 지원하려고 해. 이번엔 제대로 된 경찰이 되고 싶어. 미소가 번졌어요. 환영해요, 동료. 그날 이후 지훈은 경찰 시험을 준비했고 저는 인권센터에서 더 많은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아버지는 정계 진출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붉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네. 우리 소희님은 너무 가까웠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박 대위의 손이 수진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대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건 성추행입니다. 당장 물러나세요. 순식간에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 이야기의 여군 소위 수진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는 걸까요? 이야기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어제와 다른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뭐지? 수진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군수물자 관리 시스템의 로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사이버 전문가로 특별 훈련을 받은 그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데이터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소희님 아직도 일하고 계셨네요. 박정훈 대위의 목소리에 수진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왠지 불편했어요. 네, 대위님, 물자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태연한 척 화면을 다른 창으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박 대위가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그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하지만 이제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박 대위의 손이 수진의 어깨에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수진은 의자를 살짝 밀어내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들었어요. 조금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의 차가운 대답에 박 대위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새로운 소희가 너무 열심히 일하네. 하긴 그래야지.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일은 서류 정리 좀 부탁할게. 지난 3년치 보급품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해. 박 대위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복성 업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위가 떠나고 나서야 수지는 긴장된 어깨를 풀었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이상한 데이터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서 제복의 주름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완벽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완벽해야 했죠. 오늘도 강태호 장군의 딸이 아닌 강수진으로 살아남기. 작은 속삭임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는 너무 컸어요. 수지는 그 무게를 매일 아침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새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중년의 사내가 커피를 마시며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소희님, 최준호 원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쪽 정보체계 관리를 맡게 됐습니다. 수지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최 원사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편안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사님. 강소희님이 사이버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정보보안 쪽에 오래 있었으니 서로 도울 일이 많겠네요. 최 원사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동료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 구석 자리에 혼자 앉은 수진은 태블릿으로 아침에 확인한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숫자들이 어긋나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것처럼. 그 자리 혹시? 조용한 목소리의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원사가 서 있었어요. 앉으셔도 됩니다. 수지는 태블릿을 재빨리 덮었습니다. 하지만 최 원사의 시선이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군수물자 데이터를 보고 계셨군요. 수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원사의 표정에는 의심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네,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요. 혹시 윤미래 소희를 알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미래, 사관학교 시절 수진의 롤모델이었던 선배, 그리고 1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선배였어요. 하지만 그녀도 당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최 원사의 말에 수진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조심하세요. 이곳에서는 너무 많이 보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윤미래 선배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윤미래 선배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선배, 제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는 걸까요? 수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군수물자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숫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대규모로 물자를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은 고의적으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정훈 대위의 이름이 로그 기록에 자주 등장했어요. 그리고 더 높은 계급의 이름도 임현우 준장.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굵고 단단했습니다. 수진은 목구멍이 메였어요.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다음 주에 내가 너희 사단으로 부임한다. 사단장으로. 수진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 온다고요? 그녀가 겨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곳에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컴퓨터 화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아버지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강태호 장군의 딸이 아닌 강수진 소위로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소위님, 이게 다 뭡니까? 박정훈 대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의 책상 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이 있었어요. 지난 3년치 군수물자 기록, 손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정리 중입니다. 대위님.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이런 업무는 분명 보복성 괴롭힘이었습니다. 오늘 안에 다 끝내놓으세요. 내일 아침에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하고. 박 대위는 비웃듯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모른 척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수진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피로한 눈을 비비며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류 정리 작업을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패턴이 보여 수진은 자신만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몰래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사이버 수사 기술을 총동원해 군수물자 시스템의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점들은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지난 2년간 대규모 군수물자 횡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정훈 대위와 임현우 준장의 이름이 있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화들짝 놀라 화면을 전환했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었군요. 최준호 원사였습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 서류 정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최 원사는 주변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자리 서랍에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세요. 절대 여기서 열지 마시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질문하려 했지만 최 원사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와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윤미래 소희가 남긴 것. 조심하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래 선배,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윤미래 선배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열렸어요. 하늘에 계신 미래 선배, 역시
당신이었군요. USB 안에는 편지와 함께 증거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윤미래도 같은 비리를 발견했었고 이를 고발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복수심과 정의감이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선배, 제가 끝까지 밝혀낼게요. 약속해요. 다음 날 수진은 최 원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원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최 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미래 소위님과 어떤 관계셨나요? 최 원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깊은 슬픔이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는 제 조카였습니다. 수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대로 자원했습니다. 미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최 원사의 음성은 떨렸습니다. 오랜 고통이 느껴졌어요. 도와드릴게요. 끝까지요. 수진의 말에 최 원사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횡령된 군수물자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십억 원대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박 대위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붉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네. 우리 열심히 사는 소희님은. 수진은 급히 화면을 전환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 대위의 눈이 의심스럽게 빛났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박 대위가 수진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냥 보고서 작성 중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 박 대위의 손이 수진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압적으로.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대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넌 뭔가 알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늦게까지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수진은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건 성추행입니다. 당장 물러나세요. 박 대위의 눈이 수진의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박 대위가 수진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증거를 모으려고? 누구 맘대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 원사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대위님? 박 대위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최 원사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나가봐. 강소희님, 지금 사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긴급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최 원사의 말에 박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가겠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다리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물론 사단장이 찾는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최 원사의 기지가 수진을 위험에서 구해냈습니다. 괜찮으세요? 복도에서 최 원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데이터 복구 전문가가 있습니다. 당장 가봐야 할 것 같네요. 그날 밤 수진은 최 원사의 도움으로 데이터 복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일부 증거를 복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더 조심해야 해요.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요? 예. 박 대위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군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죠. 수진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문제였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과 연락할 방법이 필요해요. 안전하게요. 최 원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수진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는 디지털 흔적을 따라 진실을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수진의 방은 푸른 모니터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몇 날 며칠을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작업한 결과물이 드디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수지는 눈을 비비며 마지막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직접 개발한 익명통신 시스템이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군사급 암호화 기술을 총동원해 만든 작품이었어요. 이것으로 아무도 우리를 추적할 수 없을 거야.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최 원사가 알려준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모아두었어요. 이제 그들과 안전하게 소통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 맞죠? 이혜원 중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불안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수진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첫 화상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이 통신은 군 최고 보안 등급보다 더 강력한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수진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 외에도 3명의 여군이 더 있었어요. 정다은 하사, 김지연 소위, 그리고 최 원사까지. 저는 2년 전부터 박 대위에게 당했어요. 정다은 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상처가 깃들어 있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누가 믿어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김지연 소희가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해요. 그리고 이번엔 증거를 남길 거예요. 그날 밤 암호화된 정의라는 이름의 비밀 네트워크가 탄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디지털 증거를 모으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수지는 윤미래 선배의 USB에서 찾은 파일들을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삭제된 로그 파일들, 조작된 군수물자 기록들. 그녀는 데이터 포렌식 기술을 총동원해 조각조각 흩어진 증거들을 하나로 모았어요. 이게 뭐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현우 준장의 이름이 여러 비밀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좌들은 해외 무기 중개상들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야.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군수물자 횡령을 넘어선 더 큰 비리였어요. 임현우 준장과 박정훈 대위는 군비밀 정보까지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최 원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원사님, 큰일입니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예요. 최 원사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심하세요.
임 준장이 당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수진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더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수진은 사무실에서 이상한 눈초리를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그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 최 원사가 다가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박 대위가 당신의 컴퓨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수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니. 그럼 어떻게 제 노트북을 쓰세요. 제가 보안 조치를 해놨습니다. 최 원사는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암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최 원사의 노트북으로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윤미래 선배가 남긴 마지막 로그 파일이었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 선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미래는 죽기 전 임연우 준장과 현재 전역한 송기철 대령이 군사 기밀을 해외로 유출한 증거를 발견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하려던 바로 그날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살인이야. 수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회의실에서 우연히 박정훈 대위와 임연우 준장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위가 뭔가 알고 있어. 처리해야 해. 임 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눈치챘다는 뜻이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곧 그녀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 있습니다. 박 대위의 말에 임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날 저녁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알아챘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증거는 충분한가요? 이혜원 중위가 물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증거를 군 검찰에 제출해야 해요. 수진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단호함이 빛났어요. 그런데 과연 군 검찰이 우리 말을 들어줄까요? 임 준장은 인맥이 두터운 사람이잖아요. 정다은 하사의 의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새벽녘 수진은 모든 증거 파일을 암호화해 2개의 패키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군 검찰에 보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강태호 장군. 그녀가 평생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벗어나고 싶었던 존재. 하지만 지금은 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아버지께 부임하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은 최고 보안 등급으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암호는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약속의 날짜입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마음에도 희미한 희망의 빛이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윤미래 선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배, 이번엔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약속해요. 암호화된 연대, 디지털 세계에서 시작된 작은 저항이
이제 현실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단장 부임식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제복을 입고 행사장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오는 날이었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사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강태호 장군님,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강태호 장군이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무거웠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였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위엄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사단을 맡게 된 강태호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연설을 들으며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어요. 항상 엄격했지만 정의로웠던 아버지.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저는 정의와 원칙이 지켜지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비리도 부당함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보낸 이메일을 아버지가 확인했음을 직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새로운 사단장이 특별 수사팀을 꾸렸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수지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훈 대위가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소희 사단장님께서 우리 둘 다 부르셨어. 수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는 걸 직감했어요. 네, 대위님. 두 사람은 말없이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길게 느껴졌어요. 수진의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꿈을 걷는 것 같았어요. 사단장실 눈앞에서 박 대위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 수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마주했어요. 곧 알게 되겠죠. 사단장실 안에는 아버지 외에도 여러 명의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들이었어요. 수지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공식적이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앉으세요. 아버지의 지시에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수진이 보낸 증거 파일들이 인쇄된 것이었습니다. 박정훈 대위, 당신에 대한 심각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박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혐의 말입니까? 군수물자 횡령, 군사 기밀 유출, 그리고 여러 명의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대위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다 내 짓이지? 넌 대체 누구야?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저는 강수진 소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호를 받은 군, 검찰 장교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수진이 복구한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삭제된 로그 파일들, 조작된 군수물자 기록들, 비밀 계좌 내역들. 이건 조작된 겁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는 거예요. 박 대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어요. 아버지는 담담하게 다음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박 대위가 임현우 준장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었어요. 수진이 휴대폰으로 녹음했던 그 증거가 살아있었습니다. 이건 박 대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너지듯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임현우 준장도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송기철 전 대령에 대한 수사도 재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미래 선배를 위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박정훈 대위, 당신은 지금부터 구금 상태에 들어갑니다. 군사법원에 심리가 있을 때까지 군 헌병들이 들어와 박 대위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는 나가면서도 수진을 증오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어요. 방에는 수진과 아버지, 그리고 몇몇 장교들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 나가 주십시오. 제 딸과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방을 나갔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남은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공식적인 말투가 사라졌어요. 수진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은 오랜 그녀의 꿈이었어요. 이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만든 시스템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암호화된 정의라고 했던가? 수진은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어요. 걱정 마라. 모든 사람의 익명성은 보장되어 있어. 다만 더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 덕분에 다음 주 동안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임현우 준장이 체포되었고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어요. 수진의 암호화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익명의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군사법원의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녀는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데이터 이상점을 발견한 순간부터 윤미래 선배의 USB를 찾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소희님은 어떻게 이런 고도의 암호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어요. 저는 강태호 장군의 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사이버전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법정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아버지의 눈빛을 발견했어요. 그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정훈 대위와 임현우 준장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군수물자 횡령, 군사 기밀 유출, 성추행 혐의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송기철 전 대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었어요. 윤미래 선배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윤미래 선배의 묘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선배, 약속 지켰어요.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미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의 어깨에 따뜻한 손이 얹어졌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더 많은 일이 있다. 군대를 바꾸는 일이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강태호 장군의 딸이라는 그림자에 숨지 않았습니다. 강수진 소위, 그녀 자신으로 당당히 서 있었어요. 네, 아버지. 함께
바꿔나가요. 시스템의 무결성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디지털 세계에서 정의를 외쳤던 한 여군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대를 감쌌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수지는 새로운 명패가 달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및 여군 인권 담당관 강수진 중위. 그녀는 이미 진급해 있었어요. 아직도 이게 꿈만 같네요. 수지는 손가락으로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박정훈 대위와 임현우 준장은 군사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송기철 전 대령도 구속되었습니다. 윤미래 선배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타살로 결론 났어요. 사무실 안에는 최준호 원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수진의 공식 조력자였어요. 축하합니다. 중위님, 새 시스템이 오늘부터 전 부대에 도입됩니다. 최 원사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어요. 그녀가 개발한 암호화된 신고 시스템이 이제 군 공식 시스템으로 채택된 것이었습니다. 제 작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큰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수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군 인권 보호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 그녀의 프로그램이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후 회의실에서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수지는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중위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태호 장군은 사단장으로서 단호한 의견을 냈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의 눈빛에서 아버지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가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함께 저녁을 먹고 싶구나. 수진은 잠시 놀랐습니다. 군대에서 아버지와 딸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네, 좋아요, 아버지. 저녁 식사 자리는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아버지와 딸이 되어 있었어요. 수진아, 사실 너에게 미안한 게 많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수진은 숟가락을 들다 멈췄어요. 내가 너무 엄격했지. 내가 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는 걸 알면서도 너를 더 이해해주지 못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이해해요. 그리고 사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다만 제 방식으로요.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해냈구나.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맺혀 있던 무거운 덩어리가 녹아내린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수지는 이혜원 중위와 정다은 하사를 새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암호화된 정의 네트워크의 공식 구성원이 되어 있었어요.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혜원의 눈빛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다은도 활짝 웃었어요. 중위님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준 덕분이에요.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암호화된 정의는 단순한 신고 시스템을 넘어
국내 인권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식 조직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목표는 군수물자 관리 시스템의 완전 개편입니다. 수지는 화면에 새로운 시스템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더 이상 어떤 비리도 숨길 수 없는 완전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주말, 수지는 다시 윤미래 선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최 원사님, 그리고 암호화된 정의의 동료들이 함께였습니다. 수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선배, 이제 당신의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당신이 꿈꾸던 군대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묘소를 떠나며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다른 부대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된 정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어요. 변화의 물결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중위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군 차원의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랍니다. 최 원사의 보고에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우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녁, 수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암호화된 정의 네트워크의 메인 페이지를 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접속한 수십 명의 군인들이 온라인 상태였습니다. 모두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대가 군대를 바꾸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수지는 뒤로 기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강태호 장군의 딸이 아닌 강수진 중위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달 수지는 국방부 특별 프로젝트 팀에 초청받았습니다. 국내 젠더 이슈 해결을 위한 TF팀이었어요. 강 중위님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군의 문화를 바꾸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장성급 지휘관의 요청에 수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수지는 복도에 걸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젊은 장교의 모습이 보였어요. 과거에 불안하고 움츠러들었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강수진 중위,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암호화된 정의의 창시자.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암호화된 정의 네트워크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재부팅했습니다. 오류와 취약점을 수정하고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새 버전을 설치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할 거예요. 그 여정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암호화된 정의는 멈추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수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부대 위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정의는 재부팅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은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어요.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좋은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